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신토픽의 듣기 부분입니다. 자, 듣기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듣기의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오늘은 듣기 부분의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토픽 문제에서는요, 중급과 고급이 각각 30문제로 출제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듣기가 50문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점수는요, 예전보다는 낮아졌어요. 각 2점씩. 한 문제당 2점씩 점수가 배분됐고요. 50문제로 총 100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요, 대화를 듣고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화를 들은 후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그림이 대화에 어울리는지를 찾는 문제이고요. 4번부터 8번까지는 대화를 듣고 이어질 말, 두 사람이 대화를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어질 말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대화를 듣고 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대화를 듣고 나서 여자가 바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추측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부터 16번까지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 듣기를 잘 듣고 그 내용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겠죠? 자, 17번부터 20번까지는요,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남자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중심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문제이고요. 21번부터 50번까지는 종합 문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종합 문제이니만큼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이 나오게 되고요. 중심 생각, 일치하는 것 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 직업, 말하는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어에 대한 종합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듣기 부분에서 1번부터 24번까지는 중급 학생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즉 중급 정도의 수준의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급 학생들이 많이 맞춰야 되는 문제의 부분이고요. 25번부터 50번까지는 고급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난이도가 조금 어렵고요. 물론 중급 학생들도 여러 번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문제 유형을 방금 살펴봤는데 아래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자, 여러분 4개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우선 듣기를 들어보시고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어디 좀 볼까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돼요? 내일까지 해주세요. 자, 답을 찾으셨나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거 좀 봐주실래요?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자,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네,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왔는데요. 자, 커피를 쏟았어요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커피가 옷에 묻었어요. 그쵸? 옷 위에 아마 커피의 얼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어디 좀 볼까요?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죠? 라고 말했죠? 자,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 남자는요, 네, 세탁을 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자, 여자가 내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은 여자의 말에서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라는 말과 남자의 말에서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라는 이 두 마디를 잘 들었다면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우선 여기가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번 그림부터 보면은 1번은 장소가 어디예요? 네, 커피숍이죠. 2번은요, 네, 세탁소입니다. 3번은 세탁실이 되겠죠? 네. 4번은요, 아마 옷가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각각의 행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여자는요, 손을 들었어요. 남자는요, 네, 커피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피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2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옷을 보고 있고요. 옷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은색의 어떤 것이 묻어 있죠. 자, 이걸 봐서는 아마 여자가 네, 이 커피를 옷에 묻혔고요.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뭐 하고 있죠? 네, 여자가 옷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손으로 여자의 옷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옆에 세탁기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는 세탁실인 것 같다. 자, 그리고 4번은요, 네, 여자가 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그래서 또 옷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옷가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세탁하면 깨끗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런데 여자가 옷에 커피를 쏟았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부터 8번 문제의 유형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자, 이 대화를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사장님과 직원인 것 같죠? 자, 남자가 사장님, 제가 감기 때문에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네, 아마 감기에 걸렸고요. 그래서 회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 갔다 왔어요. 네, 여자가 걱정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라고 했어요. 자, 여자의 의미는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의 보기를 볼까요? 1번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 여자가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잘 쉬라고 얘기를 했죠. 자, 2번에
내일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明天我一定会上班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입니다. 자, 뭐뭐는 편입니다 라는 뜻은요, 네, 피엔 라는 뜻인데, 자, 나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편이에요 라는 뜻은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자 이미 감기에 걸렸죠? 네. 4번에 오늘 못 가게 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남자는 오늘 이미 못 나갈 것 같다 라는 말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4번에서 8번 문제는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대화를 주의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마지막 대화가 의미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이 문제의 정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는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다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고 가게에서 가구를 사가기도 한다면서 침대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놔. 그럼 가게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아니,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자, 이 대화에서 여자가 중고 가게에서 가구를 사가기도 한다면서 침대를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어봤죠. 자, 여자는요,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자한테 물어봤더니, 자, 남자의 대답이요. 먼저, 자,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놔. 그럼 가게에서 연락이 올 거야 라고 말했죠. 자, 남자가요, 너가 해야 할 행동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침대 사진을 찍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요,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써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침대 사진을 찍어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요, 그러면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돼? 남자가 아니, 가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거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두 문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은요, 네, 먼저 그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네, 1번, 침대에 사진을 찍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는요, 먼저 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연결어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또한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부분 연결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순서에 연결된 문법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 가게로 침대를 가져간다 라는 건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니죠. 여자가 침대는 내가 갖다 줘야 해 라고 했었는데 남자가 아니, 그건 가게에서 사람이 와서 가져갈 거야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니고요. 3번에 침대를 만든 회사에 연락한다 라고 했죠. 회사에 연락을 한다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듣기는요, 여러분, 반드시 그 내용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말하지 않은 것들은 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4번에 중고 가게에 가서 침대를 산다.
자, 이 여자 침대를 팔고 싶죠. 네, 침대를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답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는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내용을 아주 잘 들어야 되죠? 네, 문제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인데요. 자, 다음 대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치하는 것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응,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별로 안 어렵던데?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자, 여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면서? 라고 물어봤죠. 네. 아마 어디에서 들었나 봐요. 여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싸다라는 말을 들었어. 맞아? 라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맞아.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훨씬 더 싸. 그쵸?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가격은 더 싸.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고, 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 싸고 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샀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주문하기 복잡하지 않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라고 해서 알고 싶은 사항이 뭐죠? 네, 주문할 때 복잡해? 안 복잡해?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별로 안 어렵던데. 자, 여러분, 한국어에서 별로가 나온다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별로라고 했으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그쵸? 별로 안 어렵던데 라는 말은 복잡하지 않아. 세일하면 더 싸지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보고 해. 와, 세일도 있나 봐요. 네, 세일 기간에는 싸니까 세일 기간도 잘 알아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대화는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을 때 이런 좋은 점과 이런 나쁜 점이 있고 또 복잡하지도 않고 세일도 있으니까 잘 알아봐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일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네, 1번 보시면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 값이 싸서 세일을 안 한다. 자, 여러분, 남자가 아까 세일 기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물건 값이 싸다라는 말은 맞지만 세일을 안 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네, 세일을 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물건은 한국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자, 맞나요? 아니죠. 남자가 아까 그 쇼핑몰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요, 훨씬 더 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다가 아니라 더 싸다가 되어야 일치하겠죠? 역시 일치하는 답이 아닙니다. 자, 3번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는 방법은 복잡하다. 네, 여자가 복잡하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별로 안 어려워. 네, 별로 복잡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줬죠. 그러니까 복잡하다가 아니라 복잡하지 않다가 되어야 됩니다. 역시요, 답은 될 수가 없고요. 자, 4번에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 자, 이게 남자가 아까 말했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단점이죠.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쇼핑을 하면 물건을 받을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한다라는 4번이 일치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모든 답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아주 잘 들어본다면 답은 분명히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17번부터 20번까지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현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계획으로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은 할 수 있을 텐데. 길게는 못 가잖아요. 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남자가 했던 말들을 자세히 들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자, 하지만 또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물어보거나 또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자의 대화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이 대화에서 보면 남자가 현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 계획으로 여행을 간대요. 세계 여행을 간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남자는요, 현아 씨라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간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와,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는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라는 건 네,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여행을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여자는 그 여자가 세계 여행을 간다라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요, 길게는 못 가잖아요 라고 해서 여자에게 네, 다시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자, 쉬면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남자는요, 장기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남자의 중심 생각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장기간 떠나는 여행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자, 맞나요? 네. 남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장기 여행을 가는 것도 좋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남자의 중심 생각이 될 거고요. 자, 2번에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 자, 시간이 날 때마다 라는 이 말이 틀렸죠? 왜냐하면 남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말들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약속 알죠? 네. 3번, 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면 다시 취직하기가 힘들다. 저 남자는요, 네, 취직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역시 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했던 말 중에서 남자의 생각으로,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은요, 남자의 말입니다. 남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여자의 말도 완전히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동의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 주의해서 문제 푸십시오. 2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는 종합 문제입니다. 25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는 중급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고요. 고급 학생들에게는 알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문제가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집니다. 자, 우선 우리 앞에 유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대화를 한번 들어보고요. 여러분 두 문제씩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보세요.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어쩌지?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신청해 볼래? 다른 학생들하고 보증금을 나눠내고 집을 같이 빌리는 방식이라서 보증금 부담도 적은데. 그럼 집을 같이 쓰는 거네. 한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고.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아. 방을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도 있고 부엌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은 같이 관리하니까 혼자일 때보다 오히려 편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외로움도 덜하고. 첫 번째 문제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들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이죠. 자, 보통 이 듣기는 두 번씩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한 듣기, 한 번 이야기할 때 처음 문제를 푸시고요. 두 번째 대화가 나올 때 두 번째 문제를 푸시는 방법을 쓰시면 비교적 여러분 답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긴장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방법이세요. 자, 우선 다음 대화를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자가요.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어쩌지? 라고 했습니다. 자, 기숙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날짜를 착각했어요. 착각하다라는 뜻은요. 날짜를 잘못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남자가요.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신청해 볼래?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하고 보증금을 나눠내고 집을 같이 빌리는 방식이라서 보증금 부담도 적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증금 이런 단어는 아셔야 되죠? 야진이라는 뜻이고요. 자, 남자가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이 있는데 보증금을 다 같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 라고 좋은 점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집을 같이 쓰는 거네. 한 집에서 공동생활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고 라고 하면서 자, 여자의 태도가 어떻죠,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여자는 공동생활을 하는 건 불편하고 서로 신경 쓸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괜찮아. 방을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도 있고 부엌이나 거실 같은 공용 공간은 같이 관리하니까 혼자일 때보다 오히려 편해. 서로 의지가 되니까 외로움도 덜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남자는요 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하죠. 괜찮아. 방은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이 있어. 또 부엌하고 거실은 같이 관리하니까 편하고 또 외롭지도 않아 라고 좋은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생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 남자는 공동생활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공동생활도 괜찮아 라고 설득하고 있죠. 자, 그럼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1번.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은 믿을 만한 집이다. 자, 맞나요?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이 있는데 신청해 볼래? 라는 말은 했지만 자, 믿을 수 있어?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네. 2번.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 긍정적인 면이 뭐죠, 여러분? 네, 좋은 면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좋은 면이 있다라는 게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네, 맞습니다. 남자가 아까 같이 살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아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3번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건 남자의 생각이 아니고 여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자가 아까 더 공동생활하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생각에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자, 4번. 공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자, 이게 남자의 생각인가요? 아니죠. 남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인 들은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여러분 알맞은 것은 반드시 내용 안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은 절대로 답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1번.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맞나요? 네, 아니죠. 남자는 같이 사는 것, 공동생활도 생각보다 좋아 라고 얘기했지 혼자 사는 것이 편해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2번.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은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맞아요? 네. 보증금을 나눠내고, 네, 보증금 부담도 적어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개해주는 집은요, 보증금이 필요한 집입니다. 역시 일치하는 답이 되겠죠? 자, 3번. 기숙사 신청 마감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맞나요? 아니죠. 여자가 첫 번째 문장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숙사 신청 날짜를 착각해서 신청을 못했어. 즉, 뜻은 뭐예요? 끝났어 라는 뜻이죠. 네, 답이 될 수가 없고요. 4번. 학교에서 소개하는 집에는 혼자 쓰는 방이 없다. 자, 여러분, 아까 남자가 뭐라고 했어요? 네, 방은 혼자 쓰니까 개인 공간도 있고 라고 말했죠? 자, 그러니까 혼자 쓰는 방이 있다 없다? 네, 있다가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단어,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시면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에 평소에 문법, 단어 외우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